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케알입니다. 비엔티엔 여행을 오시면 그래도 가볼 만한 가치가 있거나 이 나라 정부에서도 관광지라고 지정해 놓은 곳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황금사원인 탄루앙, 바투사이 독립기념문, 캠콩이라고 불리는 야시장, 그리고 코파케오, 왓 시사켓, 왓 시망 3개의 사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두 6군데죠. 오늘은 마지막 7번째 가볼 만한 관광지 부타파크, 흔히 불상공원이라고 불리는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엔티엔 시내에서 대략 2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차도 오토바이도 없는 저로서는 미루다 드디어 오늘 큰 마음 먹고 불상공원으로 향했습니다. 25km 떨어진 곳을 어떻게 갔냐면 시내버스 탔습니다. 오후에 2시 40분에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는데 물어보니까 3시에 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Hello, khơi yak bay Xiên Quang, number 14 hả? What Xiên Quang? Number 14. Trang Mộng. 3몽 갑자기. Number 14. 14 hả? Okay, 갑자기 là. 세 시에 간다는데 몇 버스가 그 버스인가? 지금 몇 시지? 지금이 3시면 한 20분 시간이 있네요. 아, 14. 3시에 요 버스 타고 출발하면 되겠네. 커피 한잔 사 먹을 시간이 있겠습니다. 커피는 그런데 어디서 사나? 14 부타파크. 오케이. 네, 영어로 부타파크고, 원스 인쿠항이죠. 부타파크 가는 버스입니다. 3시에 출발을 한답니다. 3시. 오케이. 한 번 더 확인을 할게요. 아니, 농. 아니구나. Hello. Tên xoay Sam Mong Bay á, 갑자기 그러면 시간이 20분이 있는 관계로 잔돈도 바꿀 겸 커피를 한 잔, 강력한 커피를 한 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아이 카이 카페 유사이 카페 갑자기 카페 카페 미버 카페 카페 놈옌 năng nâng nôi cho nâng nôi cho 아, nâng nôi cho. 네, 커피 만드는 커피 머신이네요. 라오스식 커피 머신. ô mình nhận mà bạn đi 커피가 로스팅이 된 건가? 대충 나이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 할매는 왜 이렇게 허리를 못 소리 펴나? 펴는구나.คนรวยก่อน không khơi hả? ok เป็นภาษาลาวเนาะ rồi เป็นภาษาลาวหลายเนาะ อยู่เราเดียวนี่ อยู่ลาวจักปี อยู่เราไอ้10 เดือน ฮะ 10 เดือน 10 เดือน อ๋
โอ้เก่ง10 เดือนได้ภาษาลาว ก็ เก่งหลาย ขอบใจปอแกง เก่งเลย ปอแกงแกง เก่งหลายเอาว่าชื่อเล่าได้10 เดือนเข้าวัน 연유 넣고 옌이야 옌 카페 옌 กาแฟเย็น 아, 옌 กาแฟเย็น 옌 เย็น 라오스에 살면서 이런 강력하고 달고 커피 한 잔 먹어줘야죠. 아, 역시 내가 좋아하는 봉지 커피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지 커피가 이름이 따로 있었는데 그거 이름은 모르겠네. 봉지에 빨대 꽂고 비닐을 꽂고 저 봉지에다가 얼음붓을 넣겠지. 제가 하는 기준으로는 얼음의 사이즈가 작을수록 얼음의 퀄리티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얼음, 조그만 얼음이잖아요. 그러면 좀 이거보다 사이즈가 굵은 얼음보다는 조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갈대 꽂아야지. 갈대는 어떻게 굽나 그러면? 커피가 그냥 한 솥이네. 아니 사이 이 사이 니야 팍 이렇게 เดี๋ยวให้ได้ 커 사이네 사이 เดี๋ยวให้ได้พูดเดียว 니 도라이 도라이 어떻게 먹는 거야? ได้แล้วปะ 딱 대디아오니 약긴 대아오니 เดี๋ยว 아, 세게 쳐야 되는구나. 아유, 우리 할매 손이 그냥. 타오다이? 30,000 30판, 오케이. 장로이. 30,000 장로이. 갑자기. 커피 한 솥을 사가지고 15분 남았는데 가서 담배 한 개 피고 지금부터 사람이 타고 있나? 입석으로 가는 거 아니야? 막 사람이 많아서 설마 그렇지. 좀 덥지만 여기 앉아요. 내가 탈 차. 일단은 지금 2시 45분이고 3시에 출발한다 그랬고 커피 사가지고 지금 14번 버스 와 있는데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 정도 갈지 모르겠네. 일단은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먹지 못한 커피를 들고 버스에 타고 있으니 정말 3시 정각에 출발을 하더라고요. 정시에 출발하는데 왜 내가 고마움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출발한 버스는 주로 메콩강 강변 간선도로를 시원하게 달렸습니다. 중간중간에 정류장에 이따금씩 멈추며 손님들이 타고 내리고 여느 시내버스처럼 그렇게 운행을 하였습니다.
그 옛날 추억의 안내양도 있었습니다. 버스비 18,000킵도 지불하였습니다. 버스 노선은 태국으로 넘어가는 보드를 경유하였습니다. 다음에 태국으로 갈 때 이 14번 버스를 이용하면 되겠더라고요. 실제로 택시를 타나 버스를 타나 차이가 10분 정도밖에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교통비 차이는 10배 가까이 나는데 말입니다. 물론 버스 정류장 가는 비용과 버스 기다리는 시간 등을 감안한다면 3배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나게 달린 버스는 50분 만인 3시 50분경에 불상공원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불상공원은 말 그대로 불상이 전시되어 있는 테마파크입니다. 이 공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말씀드린 대로 비엔티엔 시내에서 메콩강 하류 쪽으로 2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해서 불상공원, 부타파크라고도 부르고 있고 이 말은 쉽게 통용이 됩니다. 하지만 현지인들이 부르는 이름은 왓 시엔쿠앙이라는 말로 부르는데 여기서 하나 오류는 왓은 아닙니다. 왓은 스님이 거주하는 실제 절을 왓이라고 하는데 왓이 붙어 있는 것은 이름의 오류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엔쿠앙은 영혼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서 통용된 이름이 부타파크이니 왓 시엔쿠앙이나 불상공원보다는 앞으로 부타파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부타파크는 1958년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절을 만든 사람은 루앙 분너아 수리랏 혹은 루앙 뿌라고 불리었던 태국 출신의 무당이자 승려가 만들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힌두교를 배우고 불교와 힌두교에 심취한 이후 라오스에서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함께 부타파크를 건립했습니다. 1975년 라오스가 공산화된 후 태국으로 건너가 살라케오쿠라는 또 다른 부타파크를 건립하게 됩니다. 인기가 있으면 언제나 시기하는 사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이 국왕 모독죄로 고발을 하였고 9개월 실형을 살고 출소 후 1년 만인 1996년 72세에 사망합니다. 부타파크의 창립자와 만든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으니 이제 부타파크에 가면 도대체 무엇을 봐야 할까요? 말은 부타파크이지만 수많은 조형물들이 힌두교에 등장하는 많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타파크라고 해서 불교를 믿는 불자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가십니다. 항상 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조금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부타파크에는 총 200개가 넘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구조물에 대한 실질적인 설명이나 설명판이나 브로셔 하나 없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도 없고 예술적으로 추론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호기심 구경거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매우 큰 것까지 크기가 다양하지만 만들어진 시기는 거의 똑같습니다. 무너져가는 풍화된 외관에서 알 수 있듯이 고대의 조각품이 아닙니다. 바위와 돌을 깎아 공원으로 운반하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콘크리트와 시멘트에 철근을 넣어서 현장에서 만든 구조물들입니다. 200개가 넘는 조각들은 모두 하나하나에 무슨 뜻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징적인 조형물 몇 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구로 들어가면 2번 조형물이 가장 인상적일 것입니다. 거대한 호박 모양의 기념물로 시선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꼭대기에서 싹을 틔우고 있는 생명의 나무가 솟아있는 커다란 돔 같은 조형물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내부에 올라가서 탐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악마의 머리가 크게 벌린 입을 통해 들어갈 때 머리를 확실히 숙여야 합니다. 부딪히면 상당히 아픕니다. 내부에는 테마 조각품으로 가득 찬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3층과 내부는 각각 지옥, 땅, 천국을 상징합니다.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공원의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맨 꼭대기 천국에 도착합니다. 사진 촬영을 위한 좋은 장소이고 뷰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올라가서 항상 안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부타파크의 뷰를 한번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헝그랬다.
안으로 들어가야 위로 올라갈 수 있구나. 아, 아니네. 여기서 올라갈 수 있네. 아휴. 아야야야. 이 호박같이 생긴 구조물을 올라갔다 오셨다면 그 다음에는 만들어진 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면 왼쪽편에 길게 누워있는 와부를 볼 수 있습니다. 길이가 45m에 달하는 아주 큰 불상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그 다음은 조금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구조물이 있음에도 이해하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은 수많은 동상들이 번호표와 함께 줄지어 배치되어 있습니다. 날은 듣고 대표적인 것 조형물 2개 보고 사진 찍으셨다면 화장실 한번 다녀왔다가 곧바로 입구 왼편에 있는 매점에서 망고 주스나 커피 한잔 하시면서 부타파크의 관람을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타파크에 있는 구조물은 많으나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교 부처님 관련, 또 하나는 힌두 신화에 등장하는 조형물들입니다. 의미 있는 관람을 위해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 먼 길을 가셨던 의미를 좀 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드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명상을 할 때 손의 모양입니다. 무드라는 대략 100여 가지가 있습니다. 한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마치 뭔가를 달라는 듯이 왼손을 앞으로 내고 오른손으로 딱밤 때리는 무드라를 보면서 딱밤 맞을래 돈 줄래,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농담하며 장난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무드라라 그럽니다. 이런 불상의 손의 제스처가 부타파크에 가면 대략 5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략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미 스파샤 무드라입니다. 부처님이 보르스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마라가, 악마가 그의 깨달음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부처님은 오른손을 무릎 위로 뻗어 땅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지구를 자신의 깨달음의 정의로 삼습니다. 부미 스파샤 무드라는 이 장면을 나타내며 부처님의 결단력과 깨달음의 권위를 상징을 합니다. 이 무드라는 불상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며 특히 태국, 라오스,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들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다르마 차크라 무드라입니다. 다르마 차크라 무드라는 불교에서 중요한 손동작 중의 하나로 법륜을 돌리는 자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드라는 부처님이 가르침을 처음 설법하신 순간, 즉 초전법률이라고 불리는 사건을 상징을 합니다. 이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 처음으로 사성제를 설파하며 불법을 세상에 전파한 것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디아나 무드라입니다. 디아나 무드라는 명상 자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마음의 안정과 깨달음을 추구하는 명상 수행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무드라는 신체와 정신을 하나로 통합하여 내면의 깊은 고요함에 도달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특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명상에 잠겼던 순간을 상징하며 명상의 본질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는 아바야 무드라입니다. 아바야 무드라는 힌두교와 불교에서 두려움을 없애는 자세 또는 두려움을 없애는 손동작을 의미합니다. 이 무드라는 평화, 보호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남을 상징하며 두려움을 없애고 신뢰를 주는 부처님이나 신의 모습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라다 무드라입니다. 힌두교와 불교에서 자비, 자선 그리고 축복을 상징하는 손동작입니다. 이 무드라는 주로 부처님이나 신들이 중생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되며 보통 기부, 자비 그리고 소원을 들어주는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가 부타파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무드라 5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힌두교 신자가 없는 한국 사람이 익숙하지 않는 힌두교 관련 조형물입니다. 힌두교 양대 서사시 라마야나나 마하바라타의 내용을 만약에 아신다면 조형물이 힌두 신화의 한 장면이나 등장인물이 묘사되었다는 것을 쉽게 눈치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가까이 힌두교 유산이 있는 곳에 살았던 저도 빠른 속도로 잊어버려서 지금은 이름도 스토리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붓다 공원에서 인상적인 몇 가지 구조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슈누 조각입니다. 힌두교 보호자이자 유지의 신으로 비슈는 여러 팔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팔마다 무기나 상징물을 들고 있으며 주로 지구와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시바 조각상입니다. 시바는 힌두교에서 파괴와 재생의 신으로 숭배됩니다. 시바의 조각상은 종종 명상하는 자세 혹은 춤추는 모습 또는 여러 팔을 펼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상징물인 트리슈나 삼지창입니다. 삼지창을 들고 있는 모습이 주로 시바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가 조각상입니다. 나가는 반신반뱀의 신성한 존재로 보호와 물의 상징입니다. 힌두교와 불교에서 중요한 신성한 뱀으로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부타파크에서는 주로 다중의 머리를 가진, 머리가 여러 개란 말입니다, 거대한 뱀의 모습으로 표현되며 이 조각은 악을 물리치고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누만 조각입니다. 원숭이신 하누만은 라마야나의 주인공 라마를 도와 악마왕 라바나라 싸우는 충직한 신으로 유명합니다. 라바나는 흔히 아수라라고 불리는 악신이죠. 아수라는 우리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징가 Z에 나오는 나쁜 놈 이름이 아수라 백작이죠. 하누만은 힘과 충성심의 상징으로 특히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외에도 머리가 3개 달린 아이바라타는 코끼리도 등장하고 수많은 힌두 신화와 스토리에 등장하는 많은 신과 악신들과 동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힌두교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개별적인 이야기와 전통을 가진 수백 명의 신이 있는 복잡한 종교입니다. 이 조각성을 분석하는데 몇 시간을 들여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엔 외곽의 와치영콩이라는 불리는 불상공원, 즉 부타파크는 200개의 조형물이 전시되어 있는 아름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설명이나 스토리가 연결되지도 않고 그냥 나열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수고에 대한 보상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호박 조형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부타파크 전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45m 길이로 누워있는 불상을 배경으로 사진 한 장 찍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보상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비록 모든 조형물이 시멘트로 되어 있지만 말입니다. 비엔티엔의 모든 관광지 건물이나 조형물이 시멘트로 되어 있으니 낯설지도 않으실 겁니다. 부타파크까지 갔는데 뭔가 서운하셨다면 입구 쪽에 있는 가게에서 시원하고 강렬한 봉지커피 한잔 하시고 고소하게 구운 바나나 드시면서 그 아쉬운 마음을 달래는 것도 좋은 여행 일정 중에 하나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부타파크를 마지막으로 비엔티엔의 유명 관광지 7군데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황금사원 탄루앙, 바토사이 독립기념문, 캠콩 야시장, 와치자켓, 호파케오 와시무앙,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불상공원 부타파크입니다. 한국 사람이 눈높이에 보면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알고 가시면 가셨던 수고로움이 조금이나마 보상받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오케알이었습니다.